2022년 사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첫 번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네. 받고 나서 이제 제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섹터 내에서도 대표적인 종목들이 실적 차별화가 워낙 커요. 네. 그리고 어떤 섹터 이런 부분이 좋아가지고 주도적인 섹터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좀 눈에 많이 띄었던 이런 주도적인 섹터라든지 아니면 종목들 혹시 보이시는 거 있으세요?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이었기 때문에요. 그냥 확연하게 실적으로 차별화가 된 건 확실하고요. 뭐 네. 이거는 뭐 주식장의 영원한 정석이고요. 그렇죠. 3개월마다 예. 항상 돌아오는 예, 이벤트죠. 실적으로 그냥 어떤 실적 좋은 거는 반영하면서 올랐고 실적 안 좋은 거 때려 맞았고 요번에 그냥 정확하게 보여준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에게 힌트를 준 거는 이런 것들이죠. 어떤 쪽이 실적이 좋았냐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작년에도 한번 시장이 미스터 마켓이 우리의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쳤는데 요번에 또 한번 그런 게 뭐 어떤 거냐면요. 리오프닝주 막 주장했잖아요. 4월부터 힘을 못 써요, 지금. 예. 리오프닝 주장하면서 여행주, 항공주 얘기했는데 걔네들 힘 없이 있고요. 또 리오프닝 중에 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다니면서 음식도 많이 먹고 뭐 옷도 많이 사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소매 유통 네, 관련주. 소매 유통이 지금 또 맞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더니 여전히 시장에서는 특히 우리 시장에서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간 쪽은 IT 쪽뿐이 없었구나. IT. 그리고 그럼 차뿐이 구체적으로 없었구나. 예. IT 쪽에서 어디를 봐야 될까요? 그 IT는 이제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 쪽이 따라 못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구분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다 그러면은 반도체 안에서 장비 소부장들이 있잖아요. 네. 이 소부장들을 가만히 보면은 반도체 전체 소부장 가는 게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 선단 쪽만 가는 거예요. 그쪽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동차도 가만히 보면요. 자동차 부품을 보면은 내연기관차에 있는 부품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가 차잖아요. 네. 2차 전지는 자동차의 소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신기술에 의한 어떤 상품, 제품에 대해서 성장성을 따라가면서 이익이 따라가는 쪽만 구분해서 가겠다라는 게 시기장이 확실하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IT 쪽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제 폴더폰 본격적으로 6월부터 이제 출시한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죠? 발주했다 그러죠, 부품사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도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도 똑같은 거죠. 폴더폰도 새로운 제품이잖아요. 새로운 제품의 이익단이 따라갈 수 있는 쪽은 괜찮았다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쪽도 괜찮았다는 거죠. 네. 또 전기차도 새로운 제품이니까 괜찮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 못 가고 있는 것 중에는 저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가 또 자율주행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책적인 모멘텀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뭐 글래스나 우리 애플에 나오는 글래스나 뭐 이런 것들에 모두가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 로봇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AI 로봇 종목들은 개별 종목들이 막 급등하는 게 있긴 있는데 저는 뭐 그건 빼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원래 로봇의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AI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괜찮습니다. 보면은. 근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을 보면 뭐 3년 연속, 4년 연속 적자 이런 기업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좀 핵심적으로 보고 계시는 로봇 기업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개별 종목은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요. 네. 예. 근데 아무래도 보면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로봇 종목도 아니 제가 그럴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포털에 그냥 로봇 관련주 이렇게 치면 쭉 나오거든요. 쭉 나오죠. 쭉 네. 나오잖아요. 우리 되게 좋은 나라잖아요. 보면은 재무 상태표 들어가면은 실적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 거기에 계속 적자인 기업들 있죠. 네. 이런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아요. 상대적으로 유독 강해요. 얘도 강하고요. 예를 들어서 휴림 로봇 예. 같은 경우가 최근에 대장역을 예. 하고 있잖아요. 탄탄하게 실적이 있는 기업은 오히려 더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게 뭐냐 주식시장이 도대체 그렇죠. 실적을 따라간다면서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적이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있는 기업들은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포지션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시장이 약하면 그들이 매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걔네들은 매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거들떠보지 않은 시총이 계속 작거나 실적도 없는 기업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첫 번째 매물 자체가 없고요. 주가를 올려도 어떤 세력이 주가를 올려도 두들겨 맞을 걱정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그쪽이 그래서 센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네요. 예, 그러니까 예, 선수들의 그렇죠. 영역 완전히. 그러니까 테마로 움직이는 거죠. 네. 이게 주 추세로 이 섹터가 추세로 가는 게 아니고 테마로 움직이는데 국한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실적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도 들었던 생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리고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네네. 다 모두 다 서프라이즈가 났잖아요. 네네.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네네네.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런 가운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AI, 로봇 예, 예. 그리고 일부 이런 원전 관련이나 정책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만 시장에서 그냥 테마성으로 돌아버리다 보니까 네네.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시청자분들께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이 없을까요? 어떤? 근데 테마를 잘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여러분들 이게 또 이게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대부분의 열 분 중에 여덟 아홉 분은 못할걸요?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네, 중간 그렇지 이상 않습니까? 가겠네요. 거의 삼성전자에 선호했고 삼성전자 사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출입 로봇이니 뭐 원자력 관련주니 이런 거 농업 관련주니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하루 20%만 올라가고 그런데. 네. 그런데 보면은 막 부럽고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그게 마음이 가장 들죠.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주식을 사고 파는 성향이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내 몫이 아닌 것을 했을 때 손실일 때 되게 허망하고 자괴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이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 소위 데이 트레이더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데이 트레이더들이 구분이 확연하게 두 분류가 있습니다. 네. 잠깐 팁을 좀 드리면 한 분류는요. 상승하는 강세 종목을 쫓아다니면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추세 추정하시는 예, 추세 분들. 추정하면서 계속 거래하는 네. 분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요. 급락하는 종목들 있죠. 같이 잘 아시죠? 투자자분들. 네. 네. 급락하는 종목들 사가지고 반등해서 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습니다.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인데 모두 다 올라가는 종목이 없어. 그래서 원래 강했던 종목을 했던 사람이 시장이 안 좋으니까 나는 급락 종목을 해봐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습관이 안 돼 있는데 그렇죠. 안 된다고요. 또 약했던 종목만 사던 사람은 막 밑에 많이 빠진 종목 사가지고 나중에 또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렇게 거래했던 분이 급등하는 종목 쫓아서 하면 그게 되겠어요? 네. 안 되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흐름을 보면서 시황을 보면서 거래했던 분이 테마를 쫓아서 거래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들의 리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보인다 하더라도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그분들이 거래를 하는구나. 그들만의 리그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선배 형들 분에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증권사 직원들은. 그걸 하고 싶으시면은 전체에서 일부로 정말 일부를 가지고 용돈 일부 벌기. 뭐 예를 들어서 5%든 10%든 일정 자금만 가지고 그렇게 단기? 정도에서 해보면서 내가 어떤 자신감이 더 생기면 하는 거지 거기에 내가 차화를 걸고 뭐 투자를 한다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그런 종목이 다시 또 시황으로 돌아가면요 그런 종목만 그렇게 급등락하는 이유가 있고 거기에 막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시황이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어렵다. 시장의 주도 주체가 있고 주도 섹터가 있는데 그걸 쳐다보겠습니까? 뭐죠? 그렇죠. 그래서 우라가미 군요가 주식시장의 4개를 얘기하셨으니까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에 가면은 저가주, 관리 종목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시장이 안 좋다, 그 안 좋은 시장에서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보면 우라가미 군요의 얘기를 보면은 지금은 꺾여 내려가는 상황이 분명히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역금융자세, 역실적 장세 뭐 이런 부분이 이어지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의 4개로 봤을 때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막바지에 와 있어요. 네. 그 순환 흐름으로 봐도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 막바지 가장 힘든 거죠. 힘든 상황에서. 근데 그 막바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또 어떤 분은 또 이럴 수 있겠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막바지라고 했는데 그럼 몇 개월 동안 더 있어야 그렇죠. 되느냐? 그 시간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기간이. 바로 반등하느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역대급 위기가 와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에 엄청 나쁘다고 뭐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다수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11개월 동안 빠졌는데 네. 지금부터 한 1년, 뭐 1년이나 1년 반은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을 한다면 지금이 저점이 아니니까 지금 뒤로 빠져 있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11개월 빠진 상태에서 온갖 악재를 반영한 상황에서 이 악재들이 조금씩이라도 해소되는 과정이 나타난다면 저는 반등은 있을 것이다. 빠져나오더라도 그때 빠져나오는 게 맞다. 저는 지금 그런 시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